김수민의 뉴스 밑장 3부 특집 노회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천집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집장입니다. 네, 전용길 뉴스민 편집장 그리고 이창원 인디 053 대표. 제발 503 좀 하지 마. 진짜 어디 가가지고 계속 503 듣고 있잖아. 나도 지금 방금 순간 쉼표로 한번 쉬었어요. 503인지 053인지. 네, 순간 헷갈렸는데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3부는 사실 이제 7월 23일 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노회찬 의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5월에는 저희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특집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 사실 특집을 안 하려다가 예. 왜요? 꼭 해야 되는가?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그냥 지나치기가 좀 어려웠었고 또 이제 저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많은 노회찬의 동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특별히 모셔서 얘기를 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진보신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정의당 전국위원 후보라고 하시면 조금 소박해진 감이 있는데 노회찬의 동지 이현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 대표 진보 정치인.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양력을 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직업적인 대구시당 위원장. 직업이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수적인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에서 이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낙선의 아이콘인 거죠. 그렇죠. 오래 할수록 그런 것이고. 자, 저는 이게 요즘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당 위원장 이런 분들은 또 급여가 없어요. 요즘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의당은 지금 조금 아마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임금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시당 위원장을 다 기초의원, 지방의원들이 했거든요. 겸직해가지고. 네, 겸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월급을 안 받았어도 됐는데 네. 낙선했어요. 그 전직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이 서구에서 구의원을 하다가 네. 대구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겸직할 직장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활동비 쪽으로 위로금이네요. 그렇죠. 뭐 월급보다는 활동비고 원래 안 받던 사람은 안 받아도 사는데 받다가 안 받으면 살기 힘드니까. 네. 그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현재는 누구인가? 네. 우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네. 등장하는 이 위키백과에도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대구의 진보 정치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대구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라고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네. 그 뭐 짧게 읽어드리면 학생운동, 노동운동 출신의 사회운동가이자 진보 정치인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였고 대구시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었다. 또 18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출마해서 20% 가까운 득표를 하고 낙선했다. 네, 그 뭐 낙선의 역사가 많긴 한데 적어도 선거에서 한 번은 네. 15% 이상을 넘겨서 선거비 전액을 환급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시죠. 그 선거가 언제? 그 선거가 2010년 선거였죠. 2008년. 2008년 총선이었죠. 2008년 총선. 네. 당시에 진보신당 후보로 좀 급하게 출마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대구시장 후보 포함해가지고 네. 4번을 출마했는데 네. 합쳐서 한 30% 받았거든요. 합쳐서 30%가 된 네. 것도 그게 한 20% 받았어. 맞습니다. 네. 사실 이 퍼센트는 그게 또 민주당 네. 후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받은 거지 뭐. 이 선거의 득표율이라는 거는 참 묘한 것이
선거의 60-70%는 구도라는 얘기도 있고 네. 천하의 노회찬 의원도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3%를 받았던 네. 그게 바로 2010년 선거였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붙었던 그 후보들이 항상 쟁쟁한 후보들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 지역구가 수성갑, 그때 네. 그 한나라당 쪽 후보가 이제 의원했던 사람 이항구. 이한구, 네. 공천 학살의 주인공, 네. 이항구. 친박 공천 학살의 주인공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거가 제가 2012년도인데 네. 그때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제 대구 내려오면서 네. 제가 그동안 4번째 출마했는데 네. 제일 적게 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깎으러지는 그런 선거가 마지막 선거.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선거 낙선하고 난 다음 날 네. 뵀었는데 아 그래서요? 네, 그때 낙선하고 인터뷰를 요청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정리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김부겸한테 안방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대구 지역의 진보 정당 운동을 함께 했었던 또 지지했었던 이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일종의 뭐랄까 배신을 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현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네. 제가 이거를 뭐 호불호나 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네. 그냥 아주 냉정하게 네. 보자면 소선거구 네. 제도 그리고 결선투표제 없는 제도 이것에 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지난 방송이었나 이걸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잠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야기하셨었죠. 당시 민주당에서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저는 예우를 해주셨으면 이게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 지역의 또 진보 정치, 진보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있었으면 물론 선거에서는 치열하게 붙겠지만 이후 관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후 활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 또 지역의 어떤 진보 정치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이 됐을 텐데 그때는 김부겸 의원 측도 지역 상황을 너무 몰랐고 특히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활동하셨잖아요. 네. 이분들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너무 어떤 인간적인 예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김부겸 의원 욕 제가 엄청 했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떨어지고 붙더라도 지역에서 오래 활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정의당 에피소드 다루면서 네. 김부겸 의원 당시 내려올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바로 당사자인 분이 오늘 출연하신 이현재 전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뭐 예의는 뭐 정치의 예의가 뭐. 네, 사실 그게 진실입니다. 네. 네, 이현재 위원장님에 대한 얘기도 뭐 겸사겸사 또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또 노회찬의 동지로서 네. 오늘 또 모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첫 만남으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제 처음 만나 뵙게 됐나요? 저는 정확하게 언제 만났냐는 기억은 잘 안 나고 네. 아마 1990년 뭐 초반 네, 그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네, 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그때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나오고 예. 그렇죠. 네.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민중당 1992년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노동당을 만들고 네. 한국노동당이 민중당과 합당해서 이제 민중당으로 총선에 이제 대응을 했는데 그때 한석도 못 얻고 네. 이제 해산이 됐죠. 이재호, 김문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없었어. 노회찬 의원이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네.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서 없었는데 이제 감옥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오시고 일부 그때 민주당 같이 했던 장기표, 네. 이우재, 김문수 이런 분들은 이제 떠나고 그렇죠. 야, 진보정당이 더 안 된다 네. 이렇게 떠나고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남아서 이제 진보정당 재건 운동을 이제 네. 하면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진보정치연합 이렇게 이제 민주노동당 그 결성되기 전에는 네. 그런 활동을 1990년대 이제 쭉 해왔죠. 그때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지역 조직에 또 활동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때 그게 사실은 민중당이 단일한 세력이라기보다는 제야의 명망가 그룹이 있고 장기표, 이우재, 네.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노회찬 의원하고 이제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하다가 사퇴하신 주대환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노동당을 통해서 따로 이렇게 정치 세력화하다가 합쳐진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민중당으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당이 무너진 가운데서 진보정치추진위원회. 예. 그럼 이현재 위원장님은 진정추로 어떻게 가담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좀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할 때 이제 감옥에 갔었어요. 이제 군에 먼저 가고 감옥에 가고. 감옥을 먼저 갔으면 군에 안 가도 되는데 그게 운이 나쁘신 분들은 두 군데 다 가시는 분들이 그때는 아마 있더라고요. 6개월 이상 그 감옥에 가면 네. 군에 징집이 안 됐어요. 네. 그 우리 시대 조금씩 네.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군에 갈 때는 근데 어떤 분은 예. 군부터 간 다음에 네. 뭐가 드러나서 감옥에 간 다음에 군 생활까지 다 털어낸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군에 갔다 와서 네. 그때 제가 이제 강집됐는데 아 예. 그때 강집되면 늘 강제 이제 징집. 예, 강제 징집 되면은 휴가를 넣으면 네. 태백공사라고 그 보안 부대가 있습니다. 네. 대구 만촌동에 네. 태백공사에 내 휴가 나왔습니다. 하고 먼저 신고하고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집 그 복귀할 때도 내 이제 휴가 끝내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전역할 때도 보안 부대를 들렀다가 네. 전역한다 하고 갔는데 그때 이제 보안 부대 그 장교가 하는 말이 보고서를 보여주더라고. 이제 그 녹화 사업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역사 드라마에 네, 나오는 이제 녹화 사업. 개가 청소내가 이제 사회로 보낸다 뭐 이런 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보여주더라고. 그래 수고했다 이러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듬해 네. 한 1년도 채 안 됐죠. 이제 감옥에 또 이제 복학하고 감옥에 가고 갔다 와서는 제가 이제 노동운동 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노동운동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네요. 그때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저와 같이 노동운동 했던 분들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네. 정당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었고 또 이제 한쪽 다른 분들은 그 민주당 계열하고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독자적인 정당.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두 곳으로부터 독립된 정당이 필요하다. 네. 하나는 보수 야당. 민주당 같은. 네. 민주당 등 보수 야당으로부터 독립된 정당. 네. 그다음에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독립된 정당. 그렇죠. 네. 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노동자 뭐 민중의 정당을 만들자. 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의 비판적인. 네, 뭐 이제 물론 그렇게 평화나 통일을 네. 추구하지만 네.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예.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정당 만드는데 이제 네. 나름대로 이제 역량을 우리가 투여를 했죠. 그게 또 실패를 겪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 이제 네. 민주노동당으로 또 뭐 꽃을 피우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노 의원하고 있었던 일이라든가 뭐 예. 일화 이런 거 좀 기억나시나요? 민주노동당 전에 말이죠. 그렇죠. 민주노동당 전에 풍찬 노숙하던 진정추 시절에. 그 풍찬 노숙 맞는데 네. 어찌 보면 활동했던 활동가들은 지금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꽤 뭐 젊었고 네. 젊었고 꽤 많았어서 뭐 수련회 이런 거 전국 수련회 이런 거 가면은 뭐 200~300명씩 모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학생 조직도 나름대로 갖춰져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우리 진보학생연합 네. 뭐 이런 조직에서도 진보학생연합 뭐 이런 캠프 이런 데 이제 네. 가면은 그것도 한 200~300명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도 네. 하고 네. 그 또 구미의 금호공대, 예, 구미 금호공대 그 학생들도 계열 있었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 활동가 그룹은 꽤 됐었지만 이렇게 시민들 국민들과의 이 경험은 네. 그 많지 않았고 또 그 시대가 아직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었죠. 네. 예.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는 보통 노회찬 의원 하면 이렇게 달변가 네. 뭐 이런데 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달변가인지도. 어땠나요 느낌이? 느낌은 상당히 그 진중한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공이 있다. 이 정도는 저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말 잘하고 이런 기억은 사실은 제 양반이 저렇게 말 잘했나 이런 게 그 2004년도 총선 때. 총선 때 그거 네. 뭐고 네. 불판 불판. 50년 된 불판을 불판을. 갈자 네. 이런 거 들으면서 제 양반 저렇게 말을 잘했구나. 사실 그런 거 좀 새삼 느꼈던 그거 도리어 저는 좀 내성적인 좀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은 노회찬 의원한테 사실 겪어본 사람들은 예.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네. 합니까? 예. 예. 저도 그런 느낌을 수줍고.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양반 성격에 맞는 또 선택이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만큼 사실 내면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하고 네. 그걸 또 사귀고 이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보는 뭐 말 잘하고 뭐 네. 이런 느낌은 저는 조금 다른 네.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적었어요. 좀 내향적인 분이셨죠. 예, 예. 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근데 좀 서로 간의 활동 거리는 떨어져 있었던 예, 예. 셈이죠. 그렇죠. 네. 활동 뭐 서울에 있고 저는 대구에 있었으니까 언제 한 번은 저를 그 서울에서 좀 같이 활동하자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승리 21대. 네. 그때 이제 97년에 창당을 했었죠. 97년 그 대선 때인가요? 네, 권영길 후보가 처음으로 네. 대통령 후보 나왔던 네. 그 시기인데 그때 정책 기획위원장인가 저 노회찬 의원이 하셨어요. 아, 예. 네. 그때 이제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대구서 뭐하냐? 그 뭐 대구서 별로 저도 할 일도 없고 이런. 아니 이 얘기는 약간 지난 5월에 다뤘던 네. 노무현과 이송평 이송평 죄송합니다. 노무현과 이송평 박사 사이에 있었던 일화하고 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까? 필요하다고 불렀는데 네. 나 그때 마치 할 일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저도 대구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었고 굉장히 참 바쁜 사람이었지만 네, 네. 바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또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이 이제 모르니까 제가 그런데 갔다가 네. 또 제 개인적인 또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한 3주 만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3주 동안 이제 노회찬 의원 집에 살았어요. 그래가 한번 같이 출근도 하고. 그러면 뭐. 그 김지선 선생. 예,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김지선 선배님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부인이시죠. 네. 김지선. 김지선 선생. 부인 뭐 선배라고 해야 되나 누님이라고 해야 뭐 되나 편하게 하시면 형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저는 그 동지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김지선 선배를 가까이서 처음 이제 같이 이제 지내기도 했어. 그때 제가 이제 노회찬 의원의 그 집안에서의 모습도 물론 뭐 집에 잘 안 있었지만 저도 그렇고 뭐 네. 보니까 이제 그 물론 활동가들이 되게 그런데 각자 알아서 생활하고 그렇게 했고 노회찬 의원이 늘 그 자랑하는 그 음식 솜씨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네. 맛봤고 어떤 음식을 주로 잘하십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이것저것. 뭐 장보고 와가지고 와서 뭐 이래 뭐 뚜딱뚜딱 이렇게 네. 원래 칼질하는 거 탁탁탁 소리가 나면은 네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그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노회찬 의원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위장 취업을 대학생 출신들이 하면 예. 기술이 없어서 굉장히 간단한 기술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는데 노회찬 의원은 영등포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용접 자격증을 공부를 따서 하셨죠. 영접공으로 그냥 일을 시작을 예, 했죠. 그렇게 예. 했죠. 예. 그게 요리할 때도 예. 드러났군요. 그리고 이제 김지선, 노회찬 두 사람이 사실 김지선 선배가 나이가 조금 더 조금 네. 많거든요. 예. 많은데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이제 평등한 동지적 관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느꼈고 옛날 노회찬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조금 이래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싶어서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평을 받을 만한 분이구나 이 김지선 선배가 네. 그런 생각했고 전에 그 잘리고 나서 네. 그 의원직 상실 그 네. 엑스파일 삼성 때문에 엑스파일 때문에 의원직 그다음에 상실되고. 저게 어딥니까 저 노원을에 네. 김지선 후보가 노원평. 출마했지 않습니까? 노원평.
네. 노원병이니까. 병. 네. 헷갈릴 수 있죠. 김지선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네, 그때 그랬었죠. 우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맞나 안 맞나 부인을 출마시킨다는 게 네. 조금 이제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대구는 저 박철원 씨 잘리고 나서 현경자 현경자 씨 출마했듯이 부인이 출마해서 그런데 당선된 적이 그런데 있었죠. 재보궐선 그뭐 때. 대중적인 눈은 일단 떠나더라도 저는 충분히 출마가 가능한 사람이다. 아까 동지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동안 여성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쭉 그런 사회운동을 해왔던 동지로서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박수를 쳤거든요. 네. 그런 두 부부 간의 그런 이 관계 이런 네. 것들을 제가 직접 본 기회가 있었죠. 그럼 그 집에 세 분이 사신 겁니까? 더 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일단 부르기는 굉장히 불렀는데 측근이셨네. 부르기는 불렀는데 네.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일단 그 숙소 제공 뭐 이런 거. 굉장히 눈치 보이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눈치는 전혀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네. 부부가 이렇게 살갑게 뭐 퇴근 시간에 만나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모르는 거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숙소. 네. 자칫 좀 뭐. 그런 개념이었죠. 마치 네. 지금 이주 노동자들에게 숙박비를 제하는 월급에서 제하는 것처럼 서울까지 불렀는데 숙박비를 줄 돈은 없고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같이 사시면서 뭐. 그때는 이제 그때는 사실 국민승리 21을 조직을 꾸릴 때입니다. 네. 조직을 꾸릴 때고 대선 할 때였나요? 예? 대선 선거 기간이었나요? 예, 대통령 선거를 네. 준비하는 준비할 기간이었죠.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조직을 꾸리고 아직은 체계를 갖추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한 업무를 이제 부여받기 전인데 그때 제 이제 얼굴 본 사람들이 그 지금 이제 민주당에 있는 박용진 그렇죠. 의원 네. 또 이인영 의원도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인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인영 의원도 전국 연합 네. 그거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진보정당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네. 국민승리 21 띄울 때 노무현, 김근태, 장기표 이쪽에서도 타진이 왔었답니다. 네. 그건 아셨나요 혹시? 이인영 의원 그리고 지금 전직 의원인데 유기홍 의원이라고 그렇죠. 네. 예, 그분도 네, 그 사무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본 느낌들은 다 있는데 그 뭐 뒤에 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좀 짧게 있었어요. 네. 오래 있지 못했고 저는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또 이제 선거 활동을 했고. 네. 그럼 내려오셔서 이제 민주노동당까지 쭉 계속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 후로는 뭐 저 대구 땅을 안 떠났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좀 어떨 때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하면서 네. 그 우리 이제 무슨 회의가 있거나 전국 회의가 있거나 혹은 뭐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만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그 개인적인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줄 수 있는 그 계기는 없었다고 봐야죠. 그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승리 21대 사실 제일 자주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노동당 하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사실 의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민주노동당 창당이 뭐 크게 이제 민주노총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슨 전국연합이라 해야 되나? 네. 뭐 하여튼 그런데 그다음에 진보정치연합 네. 이렇게 크게 뭐 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만들었다 이래 됐을 때 이제 우리도 진보정치연합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수기를 했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만났고 그다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그 후로 계속 노회찬 의원하고 한 배를 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중간에 예. 조금 어떻게 달라지신 됐냐면은 적이 있었죠. 그 통합진보당은 저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네. 네. 예, 그 이제 제가 2009년부터 2011년 한 2년 가까이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유학을 가셨나요? 유학이라보다는 원래 저 정치인들 네. 떨어지면 저 어디 무슨 개건연구원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는 너무 멀고 네. 돈이 없어서. 돈도 네. 없고. 근데 이 그래가지고. 유학이란 단어에 유학에 한자가 두 개가 있는데 네. 놀유자가 있죠. 예, 놀유자 유학 간 셈이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그 중국의 어느 대학에 네. 아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내가 어디 좀 그 재충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래. 그래가 이제 뭐 명함 하나 파줄 테니까 돈은 안 주고 명함만 파줄게. 그때 객원 연구원으로 가셨죠. 예, 예. 중국에서는 객자 연구원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 대학에 그것을 이제 갔었는데 그걸 한 번씩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메일도 주고받고 했는데 주로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제가 한 번 그 많이 다녔어요. 뭐 네. 한 두세 번 이렇게 했는 건데 그래 이제 빨리 와서 선거 준비해야지 이러는 거야. 선거 준비라는 게 내 선거 도와줘 아니면은 네 다음 선거 총선 나가라. 준비해야지. 예, 지역의 선수로. 언제 올 네. 거냐. 이제 총선 준비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준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일정을 앞당겨서 왔는데 결국은 같은 당으로 출마 안 했어요. 2012년 총선에 네. 그렇죠. 2012년.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은 통합진보당으로, 네. 저는 이제 진보신당으로 예. 이렇게 이제 출마해라 그런데 결국은 네. 다른 당으로 출마를. 그 전에 살짝 조금 시계를 앞당겨서 예, 예. 저도 뭐 여기도 저도 연루돼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예.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예, 예. 실시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노회찬 캠프의 그때 관계자셨잖아요. 저는 네. 노회찬 그때 이제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이 3자 그렇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가 이제 대구 그 노회찬 선본 대구 책임자였죠. 그렇습니다. 대구 선본장을 예. 했었죠. 그때 노회찬 의원을 도왔던 사람들이 뭐 지금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네. 얼굴도 보고 하는데 그때 꼴찌했죠. 그렇습니다. 3등 할 줄 아셨어요 네. 혹시? 예.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예. 이미 몇 달 전부터 노회찬은 1등 아니면 3등 한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활동을 쭉 민주노동당 때부터 뭐 지금까지 그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은 사실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네. 장점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 흡입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기 조직을 막 챙기고 자기 조직을 만들고 네. 그런 데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정치 있는 뭐 그 당 바깥의 사람들하고도 이래 호흡을 잘해야 되지만 네. 자기의 이 신복들을 확산시키고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요직에 끌어들이고 네. 뭐 이제 해서 이런 조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정치인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후자에만 뛰어난 사람 대표적으로 김무성. 네. 예. 당 내에서 세고 개파 만들고. 네.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사심이 없었다고 보면 그렇죠. 사심이 예. 없었어. 자기가 뭔가를 당을 장악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그 당 바깥의 국민들과 또 대중들과 호흡함으로써 당 전체의 지지도를 올리는 네. 그 진보 정당의 이 그 대의를 확산시키는 이런 데 사실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뭔가 조직을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노회찬이 당의 지지율을 견인했던 노회찬이 3등으로 떨어졌을 때 예.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날 혹시 사실 그거는 떨어지던 날에 서울 예. 올라오셨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실은 네. 한 번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 당직 선거는 아니었지만 당직 선거기도 하죠. 비례대표 그렇죠. 후보의 8번 아닙니까? 네. 2004년 총선 예, 때 그때 이제 1번 심상정, 2번 단병호 쭉 가는데 거의 꼴찌죠. 유력 네. 인사 중에는. 네, 8번 노회찬. 예, 8번 노회찬이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 김종필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더 극적으로 당선이 극적으로 되었죠. 이제 네. 당선된 네. 건데 그때 이제 8번이 됐다 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 당내 선거에서 굉장히 약했다는 네. 그렇죠. 예, 이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 3개 큰 단체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연합 그리고 전국연합 그러면 이 진보정치연합을 대표하는 선수가 노회찬 의원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 3개 단체를 대표하는데 8번으로 밀려가 예, 있었던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 떨어질 수 있었는데 네. 떨어지면 또 그 지금 또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겨우 새벽에 이제 당선되고 그렇게 했던 당내 그 비례대표는 우리 그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당내 선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네. 그것을 이제 사실은 팔등을 한 거지. 사실 그런 교훈을 잊어먹고 또 계속 놀다가 또 떨어진 거지 사실은. 저는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이 이건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흥미롭잖아요. 항상 노회찬 의원이 안타깝게 비례대표 8번인데 떨어졌다. 7번까지만 당선됐다. 네. 민주노동당이 더 잘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노당에 그 당시에 공직자는 당직을 못 맡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네. 당원들이 미안해서 네. 노회찬은 TV토론 스타인데 8번으로 내보냈다 떨어뜨렸다. 미안해서 당 대표를 시켰을 가능성이 대단히 아하. 높다. 뭐 거의 100% 그렇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진보 정치의 그 최고봉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07년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당내 조직에는 네. 이렇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게 당시에 제가 당원이 아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대구에 선거 운동을 하러 온다고 노회찬 캠프 쪽에서 네. 저한테도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3개 캠프 중에 유일하게 연락 온 캠프가 노회찬 캠프였어요. 심상정, 권영길 캠프는 자기 조직 사람만 불러도 인원이 충분했던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당원 네. 아닌 사람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네, 민주노동당은 투표권 당원 직선제기 네. 때문에. 그런데도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이 노회찬 의원도 보고 와달라라고 해서 제가 유일하게 3명의 후보 중에 노회찬 후보 캠프 유세에서만 예,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아니, 천용길 편집장이 나랑 정치적 궤적이 비슷하네. 처음에는 노무현파였다가 나중에는 노회찬파였다가 약간 그런 게 있네. 그 당시는 그 이제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심상정, 남병호 이런 분들이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또 그쪽으로 표가 싹 쏠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뭐 전국연합 계열, NL 계열 이제 이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쭉 쏠리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딱 그 조직 선거가 지금도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네. 훨씬 강하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가질 수 있는 표들이 이제 많지 네. 않았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면 예. 그때 이제 권역별로 경선을 실시했잖아요. 예, 예. 대구에서 노회찬 의원이 그때 몇 등 했었죠? 대구서 글쎄요. 표가 적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구는 아니 대구는 그때 제가 몇 등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구는 비교적 권영길 예를 표가 적게 들면은 나와요. 그 후로 이제 뭐 심상정, 노회찬 대표 경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진보신당인가 뭐 정의당인가 있었죠. 네. 진보 신당에서 노심 대결은 없었어요. 대결은 없었습니까? 없었고 네. 차례대로 했었고 예. 두 사람이 대결을 피했습니다. 네. 가만 피했고. 정의당 때인가? 그렇죠. 진보 정의당. 2015년 때에 2015년 때입니까? 그때 조성주 후보도 나오고 했을 때 그때였을 겁니다. 아. 두 사람이 그때는 격돌했던. 노회찬 후보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아 대구에서는 네, 네. 대구에서. 제가 그때를 물은 게 아닌데 그래서 아, 이제 예. 그 후로 하여튼 그 노회찬 후보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매를 맞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대통령 선거 그 경선에서도 네. 또 매를 맞고 네. 하여튼 당내 당직 선거에서는 네. 잘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노회찬 의원 네. 스스로가 나는 투쟁에 강하다, 경쟁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예. 후배들한테도 또 노회찬 의원을 저 당내에서 좀 지지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후배들이 흉을 왜- 많이 봤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내 조직을 네. 왜 그래 소홀히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뭐 잘 안 고치시더라고. 근데 고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고쳤다면 노회찬은 다른 노회찬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다. 네, 자기 그래서- 체질에서 벗어난. 예. 네. 그래서 자기 장점을 크게 이렇게 네. 시킨 거죠. 그 이제 국민들과 함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그 노회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국민 호소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통 뭐 우리 사회가 이래 꿈꾸는 게 참 쉽지 않는 사회인데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이제 대중과 함께 길을 걷고 대중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진짜 적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회찬 의원이 가진 장점이 네.
이제 계속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서 살아남았죠. 살아났죠. 그뭐 다는 말씀하셨듯이 다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오늘 모신 이현재 위원장님을 제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이현재 위원장님도 선거 감각이 대단히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2007년에 또 나중에 말씀을 더 깊게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노회찬 후보 캠프에 제가 서울 캠프에 중앙 캠프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이제 캠프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이현재 위원장님이 조금 급하게 글을 올리셨어요. 중간에 여의치 않을 때 뭔가 페이스가 그때 이현재 위원장님이 이제 캠프 기획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비판하신 거 아니라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게 본선 경쟁력이 강하다라는 걸 너무 부각시키고 있다. 근데 그거는 대중이나 당원이 알아서 느낄 일이지 캠프가 그걸 부각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현재 위원장님이 대구에서 글을 적어서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해? 네, 제가 사실 캠프에서 제가 거의 막내였죠. 완전 막내인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 팀이 분명치 않은 그래서 리베로처럼 돼버린 의도치 않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 느꼈던 게 노회찬이 그래도 뭐 어차피 지는 판이긴 합니다만 감동적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노회찬이 삼성이랑 싸운 거 그다음에 미국 그 주한미군 기지 폭로한 거 이 큰 싸움을 했던 거를 부각시켜서 투쟁적 이미 그리고 경선 중간에 삼성 엑스파일 재판을 나갔었어야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근데 노회찬 의원이 너무 순진한 사람인 게 한편으로는 재판을 다 미루셨어요. 경선 뒤로. 경선 중간에 자기가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캠프에서는 우리가 나가면 표 제일 많이 얻어요. 이거에 너무 집중해 있었다는 생각이 그때 저도 스스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현재 위원장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십니다. 전혀 기억이 뭐 썼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용은 그냥.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관계로 엿듣지는 못하겠고. 근데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아 근데 저는 쓸데없는 말. 제가 어제 뭐 했는지 기억 잘 못합니다. 어제 뭐 했는지 기억 못하는데 이렇게 네. 머리가 좋고 기억이 아닙니다. 좋아야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구나. 아니요, 기억이 편의적으로 발달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좀 어떤 사람이 대단한 행동을 했을 때 안 잊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안 보더라도 나는 저걸 기억해놔야겠다. 네, 그래서 네, 이현재 하면 딱 그 기억이 제게 남아 있는 거고요. 중간 중간에 여러 국면에서 노회찬 의원이랑 좀 길이 엇갈린 적들이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신당에서 이제 그 통합 논의하고 네. 통합진보당으로 가고 이랬을 때인데 저도 사실은 그 통합파였습니다. 네. 말하자면 네. 독자파, 통합파 이렇게 이제 그렇죠. 진보신당에서 민주노동당하고 예, 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2008년도 이제 진보신당으로 했을 때는 노회찬, 심상정 뭐 이런 분들 다 같이 진보신당을 혹시 했고 2008년도에 예. 민노당 진보신당 분당 때는 예. 혁신을 해보자 파셨습니까? 아니면 좀 탈당을 하자 그냥? 저는 네. 혁신을 해보자 파였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은 그건 노회찬 그 의원도 선도 그랬었죠. 탈당파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선동 탈당. 그 저는 선도 탈당파가 저는 사실은 네. 민주노동당 분당이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행한 사태다. 네, 어떤 분은 불행한 사태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제대로 진보 정당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인사가 이재영 고 이재영 정책위원장이 김수민 이런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고 우리가 쫓겨났다. 좀 이런 생각, 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분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혁신안이 이제 부결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보 신당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는 막 언론도 많이 보도해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역시 이제 그 배고프고 네, 춥고 이제 네. 이런 세월이 좀 지났죠, 그죠? 네, 그렇게 하다가 통합 논의가 이제 진보신당 내에 생기고 했는데 저는 이제 통합파였습니다. 이제 다시 민주노동당과 합치자. 합치자. 네. 이제 이거 통합파였고 그런데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50%를 넘었는데 통합하자가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3분의 2를 못 얻어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그때 그 통합파들 모임이 서울에 있었어요. 통합파 주요 리더들이 네. 서울에서 이제 모임을 했어요. 그때 모임에 그때 통합 연대를 만드는 결의를 하더라고. 그때 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네. 반대를 했죠. 아 통합은 할 수 없다. 통합 지금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당에서 결의를 당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네. 그걸 바로 당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소수 목소리를 낸 거죠. 네. 이건 노무현- 완전 회색지대인데. 갑자기 노무현이 떠올랐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했죠. 그때 사실은 네. 노회찬 의원이 상당히 저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저한테. 네. 저한테. 너는 날 도와줘야지. 그렇지. 좀 그런 게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통합한데 나가기로 하면 같이 화끈하게 네. 같이 나가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안 된다. 네. 지금 현재 통합연대를 결의하면 그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잠깐만요. 결국은 정치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이현재 위원장은 그때 통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통합 결의가 부결됐기 때문에 네. 그거 결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진보신당이 또 남아야 한다. 그 입장이었고 노회찬 의원은 나가시는 네. 예,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네. 그때 노회찬 주요 이제 멤버들 노회찬, 심상정, 조성수 이런 분들이 네. 다들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게 되죠. 네. 그때 저는 이제 통합파였던 여러 제 주변의 이제 네. 동지들이 같이 가자. 노회찬, 심상정 이분들하고 통합진보당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좀 고집 부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그때 제 논리는 이제 당의 리더들은 당원들을 한 번 설득해서 안 되면 두 번 설득하고 두 번 설득해서 안 되면 세 번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 그 부결됐다고 해가지고 나는 떠날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 리더의 자격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알건 그 내가 생각하는데 진보신당은 좌초된다. 네. 남아 있는 진보신당. 네. 남아 있지만 나는 계속 하겠다. 네. 아, 뭐 선장도 아니시고 참. 그러니까 그 네. 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내가 이제 진보신당을 벗어나서 네. 좌초되는 그 배에 있는 동지들한테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리 오너라 네.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내가 배에 같이 타서 같이 좌초되 네. 되면서 그리고 같이 나와야 된다.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논리로 제가 고집을 좀 피우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같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동지들도 많은 동지들이 남았죠. 그래야 진보신당으로 선거를 대구는 상대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좀 많았죠. 많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진보신당으로 이제 총선을 치렀죠. 총선을 네. 치렀는데 그때 사실은 어찌 보면 총선을 치렀으면은 그때 제 마지막 총선이었죠. 그때 네. 이제 총선을 치렀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았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그 당시에 그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연대를 했었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진보신당은 완전히 그와 관계없이 네. 이제 그 끼워주지도 않았지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합이 결의가 돼서 그 진보신당이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다면 아마 그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도 야권 연대 때문에 네. 제 지역구에 안 왔을 수도 있겠나. 김부겸 의원이. 그거는 이제 야권 그럴 연대.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습니다. 야권 예.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때 진보신당은 야권 연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네.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이제 이렇게 됐다고. 2012년이 노회찬과 이현재가 완전히 엇갈려 버린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출마를 하셨는데 유니폼은 달라. 네. 예, 노회찬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현재 위원장님은 진보신당. 진보신당이었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또 야권 단일화를 해서 네. 굉장히 수월하게 선거를 치러서 네. 네, 지역구 첫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현재 그럼요. 위원장께서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대구에서 약했기 때문에 진보 정당 후보로서 선전을 해 오셨는데 갑자기 김부겸 의원이 오시는 바람에 네.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르셨어요.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좀. 안 좋죠 뭐. 그때 왜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당선을 지켜보는 기분은. 그거는 네. 뭐 다행스럽고 뭐 좋은 일이라고 이제 받는 거고. 네, 이왕에 가셨는데 가셨는데. 뭐 이왕에 가셨지만은 네. 또 언젠가는 함께. 또 뭐 통합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언젠간 통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통합진보당 사퇴나고 네. 진보정의당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네.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통합진보당 당적은 한시도 가져본 적이 한시도 없으신 가져본 거죠. 적이 없죠. 네. 진보정의당 만들 때 네.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진보정의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진보신당에서 또 일부가
함께. 그때 제가 이제 네. 그때는 전국적으로 뭡니까 플러스 진보 플러스 그 여러 가지 네. 하기 전에 네, 진보 결집 더하기 전에. 전에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대구의 주 멤버들이 이제 네. 그 진보 정의당을 이제 같이 합류를 했죠. 그때는 살짝 개별적인 입당 네. 성격이 조금 강했죠. 대구 멤버들이 네. 이제 좀 주로 그렇게 왜냐하면 조직적으로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이 갈라져 나올 때 진보신당이 즉시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네. 예, 예. 예, 조금 시기를 보고 예, 계셨고, 예. 근데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앞서서 이제는 네. 뭐 그때 그래서 제가 이현재 위원장이 언제 정의당 들어갔지 이게 그게 헷갈렸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네. 어떻게 봤냐면은 이제 지금 그 총선에 이제 그때 그 당선자도 못 내고 네. 그거 됐지 않습니까? 등록 취소. 네. 진보신당이 네. 등록 취소대가 아마 그 네. 후로 노동당인가 이름을 나중에 노동당으로 네. 바꾸죠. 등록 취소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총선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자인해라. 음. 자인하고 자인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의 그런 사태로 인해서 한 극렬 분자들이 이제 와 이렇게 헤어졌으니 네. 이제는 이제 나온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진보신당 하면서 제가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때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은 딴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수성구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수성구는 그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그 수성구 의회 네. 그 김성년 의원을 이제 우리가 2010년 당선시켰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중국에 있었다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있을 때 제가 한 달간 와서 그 김성년 의원 선거 운동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당선시키고 아주 기분 좋게 해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제 선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진보신당 수성구 지역위원회 이제 계획은 지금은 김성년 혼자지만 다음 지방선거는 전부 한나라당, 그다음 김성년 이래 있었는데 그다음에 한 두세 명은 최소 만들자. 두세 명을 만들면 수성구를 흔들 수 있다. 지금 한 명이 힘이 없지만 그러면 이 두세 명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다. 그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서 이번 총선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자부심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수성구 지구당을 민주노동당 때 처음 만들기 전에 예를 들면 권영길 후보의 네. 득표력 이래 보면 수성구가 대구가 그 전국 표를 깎아먹고 네. 수성구가 대구 표를 깎아먹었어요. 초기에는. 네. 2000년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뭐 어쩌 하다 보니까 이제 2010년쯤 지나가면서는 대구가 서울 표를 그 전국 표를 깎아먹지만 수성구는 대구 표를 안 깎아먹고 그 앞서는 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좋게 했죠. 다 우리가 열심히 활동한 덕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의원도 배출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크게 진 거죠. 사실은 제 선거 중에 제일 표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원래 이제 뭐 정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큰 패배는 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그 다운되는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이제 우리의 꿈은 좀 이렇게 그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고 그 다음 지방선거는 김성년 의원 한 사람 그냥 당선시키는 거로만 이제 만족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직 전체가 조금 이제 다운되는 좀 이런 것들을 겪어서 대구 지역에서의 굉장히 부침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노회찬 의원하고는 2012년부터는 이제 계속 한 배를 타시고 계신 거잖아요. 계셨던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통합진보당에서 나온 게 2012년 말이었죠. 대선쯤. 네, 대선쯤. 네요. 2012년 말부터는 이제 같이 했죠. 그 이후로는 뭐 노회찬 의원과는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같이 지냈죠. 뭐. 별일 없이. 별일 없이 같이 지냈고. 그럼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가끔씩 제가 이제 뭐 서울 가면 이제 의원실에 있나 이제 별 할 일 없으면 뭐 점심 얻어 먹으러 가고 뭐 약간 평탄한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도 하나 돌출되는 사건이 또 한 번 쓴맛을 봅니다. 노회찬 의원이 2015년 정의당 대표 경선
그때 예. 아까 전에 예. 그럼 대구 책임자로 또 뛰셨겠네요. 뭐 네. 그렇겠죠. 그때 1차 투표에서 노회찬 의원이 1등을 했고 예. 심상정 2위인 심상정 의원하고 표차가 꽤 났어요. 네. 예. 근데 나는 그때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올 때 제가 KTX에 타고 있었는데 연합뉴스 속보가 떴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심상정 그때 의원이 역전을 해서 심상정 의원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많았죠. 1, 네. 2등이. 그런데도 이제 그 뒤집어졌으니까 네. 상당히 많이 충격이 있었죠. 사실 그때도 노회찬 의원 후배들이 한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심상정 의원이 그걸 뒤집은 것은 인천연합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조직화된 집단과 손을 잡았기 때문인데 네. 노회찬의 후배들이 다들 그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못하는가 노회찬은.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사실은 이미 그쪽 계열 정당에서 좀 벗어나서 네. 또 다른 정당을 했기 때문에 좀 멀리서 관망을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노회찬이다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회찬이고 그런 거를 또 잘했으면 또 다른 면에서 또 두각을 네. 못 나타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한 분 있었죠. 조성주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기의 노항래 후보 네.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죠. 예. 조성주 후보가 그때 상당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네. 그때 사실 뒤집어질 수 없는 표였거든요. 없는데 이건 조성주 후보 표도 아마 많이 심상정 후보한테 간 게 아닌가 이런 예, 얘기도 예, 있었죠.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저는 예상 못했었던 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당에 있다가 정의당으로 합류하려고 했던 진보 결집 네. 이 그룹에서도 심상정보다는 노회찬이 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예전에는 민노당 때는 심상정이 더 좌파고 노회찬이 더 우파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고정관념처럼 사실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지만 근데 이제 정의당 때는 오히려 약간 노회찬 의원이 더 좌파로 보이는 그러니까 두 분이 계속 엇갈려요 좌우가 약간 예 그런데 이제 진보 결집 쪽에서는 노회찬 의원을 더 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보 결집은 문제는 입당을 안 해서 표가 없는 표권이 사람 없었죠. 노회찬 의원은 표도 없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또 2016년에 또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되는 총선에서 예, 예. 그때는 어디 계셨었나요? 창원이죠. 창원 그때 이제 저 노원을 할 것인가, 뭐 창원을 할 것인가, 먼저 그 고민이 또 있었죠. 그때 고민이 있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광주에서도 예, 예. 광주 광산구에서 노동자들이 노회찬 의원은 광주로 와달라는 예. 그래서 이제 노원을 할 것인가, 창원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를 저도 뭐 직접 그때는 이야기는 못했는데 네. 그 노회찬 의원이 들어있는 카톡방에서 뭐 그런 소식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다음 그런- 카페였는데 네. 아까 전에 2007년에는 다음 카페였는데 이제 2016년에는 단체 카톡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이야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결심을 하셨죠. 그때 근데 뭐 이현재 위원장님 의견은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출마하는 게 낫겠다. 저는 아마 창원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역사의 가정은 없는데 예, 예. 노회찬 의원이 그냥 노원을 택했다면 네. 2016년에 안철수 후보한테 밀려서 떨어졌겠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 다시 혹시 그 자리에 노회찬 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런 네. 가정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지금 생각났어요. 해야지 이제 그때 이번 새로 당선된 그 여영국 의원이 네. 네, 당선시킬 테니까 오시오. 그렇죠. 이렇게 사실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창원에 가신 거고 또 뭐 그 창원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도 저는 뭐 또 잊어먹었는데 또 자꾸 생각이 나네요. 창원에서의 그 단일화 과정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 험난했었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네. 그 전에 또 선거 참 애매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선거구. 아, 동작. 사실 이게 노회찬 의원의 진짜 얄궂은 건데 노회찬 의원이 민노당에 있을 때는 지역구 출마 안 한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노회찬 의원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선거에 나와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동작 그 선거 아까 했던 2014년이죠. 네. 네. 그게 언제죠? 그 서울시장 해가지고 3% 받은 2010년. 201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짝수 해 때마다 계속 선거를 그다음에 나오셨어요.
2012년에 동작이 2012년은 총선이고 네. 총선이고 2014년에 동작. 동작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 네. 그때 김종철 노동당 후보하고 단일화 안 된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 점에서 이제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가 2014년이니까 그때 이제 김종철 후보는 진보 노동당입니까? 네. 그 노동당 당시에. 후보로서 네. 이제 했고 노회찬 의원이 김종철 후보의 선거구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들어가서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들어가서 네. 이제 그러니까 동작구의 김부겸이 돼버린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800 몇 네.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김종철 후보 그때 1,100표인가 이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종철 없으면 당선되고 이랬는데 제가 그 개표 결과 나왔을 때 야단 났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은 노회찬 의원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 김종철 이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아는 사람은 또 김종철 후보가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그렇죠. 노회찬이랑 네. 거물이 들어온 거거든. 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씀 하셨다더라고요. 그 김종철 씨한테 나중에 이제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김종철 그러니까 하게 됐죠. 경쟁 네. 후보가 예. 비서실장이 됩니다. 비서실장이 네. 되죠.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 서로 좀 묘할 거 아닙니까? 뭐 네네. 한편으로 이제 그런데 김종철 위원장한테 뒤에 이제 원내대표 비서실장한 김종철 씨한테 이제 노회찬 의원이 사실 내가 미안하다. 네 선거구에 와서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서로가 좀 아픈 기억일 수도 있겠죠. 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김종철도 잘 알고 노회찬도 잘 아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그런 뭐 이제 총선 같으면 저도 뭐 지역에서 재선거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후보도 네. 이렇게 또 챙겨야 되니까 서울까지는 잘 못 가는데 네. 이제 재보궐은 하나밖에 안 하니까 이제 서울에 한번 가서 뭐 도울 일 있으면 돕든지 아니면 뭐 네. 그 눈도장이나 찍든지 할 네. 텐데 돕다가 또 김종철 후보랑 마주치고 이러지 저는 않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아예. 아예 양쪽 다 안 갔습니다. 저도 도망쳤어요, 사실. 저도 두 분 다 아는 사람인데 네. 사실 노회찬 의원한테는 제가 추천사까지 2014년 지방선거 때 받은 상황인데 네. 김종철 후보랑 같이 나와버려서 제가 평택으로 도망갑니다. 평택에 쌍용자동차 김득중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제일 깔끔해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진보 사당이 다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도망쳐버려요. 그럼 하여튼 그때는 제가 아예 서울을 안 갔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뭐 작은 진보 정당이 저렇게 쪼개졌다 붙었다 쪼개졌다 붙었다 사람들끼리 막 엇갈리고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그런 네. 생각이 또 그리고 이제 들어요. 여영구 후보가 이제 이번에 창원에 됐을 때 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언제 그것도 참. 밤 12시 넘어서 뭐 결정이 마지막 투표함 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뒤집어졌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 될 때 네. 새벽에 김종필을 누르고 됐는데 야, 참 비슷하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노회찬의 후계자답다 이러면서 노회찬 의원이 이러면서 노회찬 의원이 수월하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 총선 개표 결과만 보면 네. 굉장히 표차가 컸지만 그 전에 정당 야권연대. 도 하고 정당들 정리하고 네. 자기 동지들을 등지고 나와야 했고 이 과정을 거쳤고 그나마도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의원직을 또 상실해 버리거든요. 예, 예. 그런 역사 진짜 거의 바람잘 날 없던 역사였습니다. 그 이제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노회찬 의원은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이렇게 심상정 의원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이래 오른쪽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다고 이제 네. 하셨고 뭐 그런데 굉장히 아까 내공이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사실 중심이 있으면 이 네. 좀 이렇게 열어놓은 열린 행동을 할 수 있거든.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옛날에 한참 우리가 뭐 이념투쟁이나 그 운동하는 분들 내에서 할 때 중심이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아주 자유롭게 네. 대중적으로 네.
활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심이 국군이 있으니. 네. 그런데 우리처럼 여기서 뭔가 독립적인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뭔가의 이념도 확립해야 되고 네. 온갖 원칙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이 속에 뭔가 그 중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 자세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네. 저는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하고 마지막으로 뵌 경험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네. 돌아가시기 한 달도 채 안 됐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때 그러면 대충 2018년 7월 23일이니까 6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네. 돌아가신 게 7월 23일. 23일이면 예. 6월 말에 한번 전북의 동학사 아. 그래서 이제 네. 뭐 친한 동지들하고 술자리를 했었어요. 왜 전북 동학사에서 만나시게 됐나요? 뭐 여러 지역에서 오니까 거기서 놀기 좋으니까. 그 뭐 가까운 동지들이 한 2, 30명 모여 가지고 술을 하고 네네. 그 노 의원께서도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노 의원은 이제 한 12시쯤 돼가 그다음 아침 일정이 있다고 이제 가셨죠. 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죠. 마지막이었는데 그 후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미국 갔다가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미국 일주일 그렇죠. 일정 하는데 원내대표 그때 방미 일정. 가기 전에 이제 네. 그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 돈 문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술 마셨던 사람들 뭐 등등이 네네. 있는 그 카톡방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이 네. 이제 그 보좌하고 계신 분이 없다 하더라.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였어. 그럼 이렇게 이 가짜 뉴스로 이 괴롭히는 놈들을 이번에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한번 더 조져보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또 그럼 그렇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방에 노 의원이 맹 들어가 있었거든. 네. 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끝나고 보니 우리가 우리의 이 그 대화록을 보고 있던 노회찬 의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랬으면은 네. 괜찮았을 텐데 네. 역시 그럴 리가 없지. 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는 거야. 그래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제 좀 지난 일이라 가지고 뭐 이야기해도 되겠지만은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구당 만들고 이래 하면서 지구당 처음에 만들면은 제일 바쁜 일이 뭐냐면 돈 구하러 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무실 운영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자 있으면 상근자 그 활동비 챙겨주는 거 네. 이거였거든. 그래서 저도 지구당 처음 만들고 그동안 정치하면서 제일 이제 바쁘게 돌아다녔던 게 돈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뭐 이래한테 야 이번에 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증금을 필요하다. 이래가 이 사람한테 뭐 100만 원, 이 사람한테 50만 원. 그리고 또 뭐 월 후원해. 뭐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그 전부 다 신고 안 된 돈이에요. 네. 신고 안 하고 할 데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면 나도 걸리는 일이라. 그래서 내가 마침 당선이 안 되고 낙선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일이 됐지만은 네. 만약에 나도 유명인사가 됐으면 내가 신고 안 한 돈도 많거든. 신고할 방법도 없었고. 네네. 방법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좀 예. 문제기도 예, 합니다.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더 사실 좀 마음이 좀 네. 아프죠. 네. 이해되시죠? 네. 저도 뭐 옛날에
하여튼 동거라 다니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가 활동비 그때 우리 상근 했던 활동가들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제 줬는데 그 제가 그거 체불 안 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남들한테 자랑하고 이랬는데 네. 노회찬 의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때 아닙니까? 네. 의원이 아니었고 그러면은 사무실 유지하고 또 상근비 주고 유인물 하나라도 이렇게 내 가지고 돌리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했을 네. 테고. 네. 근데 그때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게 안 돼 있었고 네. 네. 이제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속에서 이제 그만 불행한 일을 당하신 거죠. 네. 이창원 대표님은 좀 네. 궁금하신 점이 없어요? 뭐 네. 저는 그 진보 신당 때 한창 이제 마지막 선거하실 때 되게 마음으로 응원했던 이현재 위원장님 네. 후보셨고 저는 그때 그 노회찬 이제 전 의원하고 어떤 그때 느낌이었냐면 당시 홍세화 예, 그때 이제 대표가-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께서 내려오시가 네. 뭐 그때 유세도 거의- 해주셨죠. 예. 진보신당 최후의 저항이었죠. 예. 홍세화 대표의 등장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홍세화 대표의 출사표 같은 글이 있었어요. 오르지 않는 무대를 서면가 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오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무대. 무대를 오르면 그게 너무 저는 역대급 명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대하고 예술 기획을 하시는 이창원 대표라서. 뭐 결혼식도 뭐 무대로 그 사람이 이창원 대표가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그 특히 이제 홍세화 대표가 이제 바슐라차 하프인가 네. 마지막에 이게 남자의 출사표라면 저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홍세화 대표가 당시 그 통합진보당 사태가 나면서 트위터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회찬 씨 아파요? 맞아. 네. 갑자기 그런 트위터를.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도발적인 트위터를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진보신당에 계셨던 분들이 남아 계셨던 분들이 예.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벌어지면서 노회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옛 애인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네. 한참 이제 정의당 활동하고 이렇게 하실 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특히 진보신당 했던 분들 중에 이제 꽤 되는 것 같아요. 꽤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자식 버리고 간 부모 네. 이런 느낌. 동생 버리고 간 형. 동생 버리고 간 형. 또 자기 잘 살겠다고 그냥 큰 집으로 이사하고 자기들은 남겨놨다. 뭐 좀 이런 생각을 정서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론이나 이념이나 이것보다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사실 가슴 그렇죠.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안고 이제 있었던 거죠. 진보신당 남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뭐 다르긴 달랐고. 그래서 예. 그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되게 이제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분들이 사실 그 뒤로도 계속 안 좋았던 걸로 저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이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좀 이렇게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나지는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 연세대병원에 네.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는데 그 대구에 그 분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간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맨 그런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그 문상하고 네. 조문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제 또 역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네. 뭐 정리가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마다 여러 결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그렇게 뭐 좀 배신감 이런 거는 좀 안 느꼈고 네. 원래 통합하였으니까 1년이 있으면 뭐 통합하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노회찬 의원하고 이현재 위원장이 갈라지셨을 때
잠깐 갈라졌잖아요. 예. 그때 연재야 애들 데리고 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아예 말씀으로 하셨어요. 네. 뭐 그런 표현은 연재야라는 말은 한 네. 번도 사용 안 하고 이연재 동지 뭐 이래서 이연재 연자. 참 그 네. 노회찬 의원이 좀 사람의 거리를 어느 정도 적정 유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하대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뭐 서로 동지, 위원장, 네. 이 위원장 뭐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노회찬 의원의 오른팔이었던 오재영 그 영원한 뭐 조직실장이라는 이재영은 정책실장, 네. 오재영은 그리고 이제 조직실장. 오재영 동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회찬 의원보다 조금 일찍 그렇죠.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재영, 오재영, 노회찬. 오재영은 선거. 맨날 전화 왔습니다. 뭐 매일 전화 와가지고 형님, 오재영은 또 이제 형님. 이번에 좀 결단을 내리셔야 안 됩니까? 이제 매일 전화 와서 이게 무슨 풍경이냐면 노회찬 의원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오재영 실장이 매번 대신하고 이 노회찬이 갖고 있지 못한 부침성 때문에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 또 그걸 대신하고 채워주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전국적인 분위기와 달리 나는 이 지역을 보고 나는 가겠다. 그 명분이 획득. 지금 가는 건 명분이 없다고 나는 보고 있고, 그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나는 판단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는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뭐 반복하고 그랬죠. 반복하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그 노회찬 의원이 가졌던 조건과 능력하고 제가 가졌던 조건과 능력이 좀 다른 측면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해를 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러냐면은 노회찬 의원은 개인의 능력과 지명도 돌파를 할 수 있다. 네. 이 전국을 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네. 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가셨지만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해는 했고 저는 능력이나 조건이 여기 있는 당원들하고 같이 가야 안고 된다. 가지 않으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주변에 우리 동지들 당원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저는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저는 또 이렇게 남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돌파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같은 통합파를 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했거든요. 리더면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지. 당신은 왜 안 나가고 그냥 왜 머무느냐. 네. 통합진보단으로 가자. 돌파해야지. 나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리드가 그런 그 덕목도 있지만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되는 게 또 리더의 덕목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아니 진짜 리더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리더의 그렇죠. 타입이.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8년 전이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장면들이 되게 세밀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2011년에 진보신당에서 통합 논의를 붙였던 당대 장소에 제가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그 이 투표를 뭐 전자투표하는 게 아니고 비표를 손으로 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네. 왜곡 보도를 해서 북한처럼 투표한다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당점으로. 그럼 니네가 대의원 대회 해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일종의 주주총회도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각자의 개개인들 당원들이 충분히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표를 드는 거였고 그때 노회찬 의원이 앞열에 앉아 있었고 이현재 위원장님이랑 같이 찬성 비표를 들었어요. 근데 노회찬 의원이 비표를 들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고서도 이게 부결될 그렇죠. 거라는 직감을 하고 계셨고,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현재 위원장님 그 다음 모습을 봤던 게 부결되고 나서 새진보 통합연대를 만들고 노심조가 나가고 전국위원회, 진보신당 전국위원회를 서울에서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전국위원들이 노심조 3명에 대한 뭐 비난 쪽의 네. 발언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때 이현재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리는 이 당원들 뜻을 받아서 당을 잘 추스리는 게 중요하다. 간 사람 욕하지 마라. 네. 그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추스르자.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당시에 진보신당으로 민주노동당이랑 한번 분당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 같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아섰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네. 그것도 본인이 주로 기억을 잘 못하셔. 그것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이 멋있게 하신 거를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그때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이현재 위원장님이 선거를 나가시게 되면 추천사를 저하고 천용길 편집장이 그때 풍경 각자가 겪었던 멋있었던 이현재를 쓰면 될 텐데 참 안타깝네요. 네, 오늘 이게 참 제가 기시감이 드는 게 지난번에 이송평 박사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할 때 예정되었던 시간을 많이 넘겨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근데 힘든 것 같네요. 네. 사실 예,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늘 좀 못다 하신 말씀 하실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이고 사실은 그때 그 당시보다 지금 일주기가 딱 되니까 네. 사실 더 뭐 실감 난다 그래야 되나? 아, 뒤늦게야. 빈자리가. 네, 좀 네.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들고 또 그때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그 슬픔에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국궁을 하거든요. 활. 아, 네. 활을 취미가. 취미가 이제 활 쏘기인데 저는 몰랐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선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야. 그 우리 활쏘는 새로 들어온 분이에요. 한 1년도 채 안 된 분인데 그 내가 무슨 선거 이러니까 정의당 선거해야 된대. 네. 그 내가 당원이었어요. 이런지 몰랐지. 잊고 사셨죠. 네. 이 양반은 나를 알아. 네. 아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는 거지.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전국위원 후보이기 때문에 네. 명단을 봤죠. 네. 언제 입당했는 거 보니까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한 거야. 그래 내가 우리 행사 당원 토론회, 네. 시당 네. 위원장 토론회 이런 거 뉴스면에서 주최했던 뉴스민에서 얼마 전에. 주최했던 네. 시당 위원장 토론회 이제 한다고 또 연락이 이제 왔으니까 같이 가자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같이 가요. 난 뭐 그냥 후원이나 하고 네. 그러지 하면서 결국 오지는 않더라고. 네. 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말고를 떠나서 노회찬 의원이라는 분을 계기로 해서 많은 또 당원이 한 가족이 됐다는 네. 점에서도 우리한테 뭐 큰 유산을 남겨주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가 노의원 뭐 유지를 받든다 하면 좀 거창하고 좀 노회찬 의원의 장점 아까 쭉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국민들과의 소통 우리끼리만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꾸는 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오늘 이현재 위원장님은 예. 다음 행복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행보는 우리 세 분이 정의당에 입당해 주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내년 총선 출마도 검토 중에 있다. 검토 네. 중에. 아, 그러시네요. 네. 세 분이 입당하면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누구를 부를 것이냐를 네. 가지고 저희 제작진 겸 출연진들이 네.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하고 기획이 계속 달라졌어요. 네. 그러다가 아무도 부르지 말고 해보자라고 네.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회심을 해서 네. 이현재 위원장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그 두 노회찬 김지선 부부와 셋이서 한 집에 산 적이 있다는 건 전 몰랐습니다. 네. 근데 뭔가 더 깊숙한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저의 느낌이 있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싶기도 했고 네,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사에서의 엇갈림, 만남, 묘한 인연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본의 아니게 깊이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 방송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느꼈던 노회찬 의원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출연하신 이현재 위원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느낌들 다 갖고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창원 대표님과 또 천용길 편집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던 어렵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이현재 위원장님 또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나 죽는 바람에 내가 놀라서 깨어나면 깨는 서술에 나도 깨어나서 한 서른에만 더 살아볼거나 죽어서도 살아서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서른에만